자, 이제 우리가 제4강, 조건문, 반복문, 함수, 그리고 which 함수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5강, 이제 이 정도 되면, R에서 기본적인 거를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등등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5강부터는 조금 통계적인 부분이 조금 나오니까 좀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여기서 이 강의에서 지금 연속형 자료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죠. 자, 자료의 특성에 따른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이거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해서 딱 이제 범주가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질적 자료 해서 퀄러테이티브인가요? 퀄러테이티브 데이터로 이제 분류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형 자료는 우리가 벡터처럼 쭉 이렇게 연속으로 되는 자료를 우리가 흔히 이제 연속형 자료라고 칭을 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는 팩터, 이거는 벡터 이런 형태로 봐도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우리가 자료가 어떤 자료가 이제 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범주형 자료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질적 자료라고도 하며, 그리고 성별과 같이 범주 또는 그룹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값들로 구성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팩터를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니죠. 예시가 있네요. 자, 범주형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대소 비교도 안 됩니다. 산술 적용도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MF 이게 성별 자료 가지고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혈액형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같냐 틀리냐 이거밖에 몰라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찬성 여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주 안에 들어간다 해서 팩터로 생각을 해라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범주형 자료를 숫자로 표기했다고 해서 계산 가능한 연속형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님.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레벨즈 함수를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의 범주를 표식을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as.integer 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as integer 함수. as integer 해서 여기다가 벡터 값 넣으면 벡터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 몰라요?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하고 더하기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근본이 이거는 바로 범주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은 연속형 자료인데요. 연속형은 말 그대로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연속형 자료는 보통 numerical data, numeric이다, 그죠? 그래서 quantitative에서 이거는 양적 자료라고도 하고 크기가 있는 숫자들로 구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산술이든 대소든 평균이든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등등 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몸무게, 그리고 키, 온도, 자녀의 수,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형 자료에 예시가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를 우리가 예를 받고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여기에 통계학 전공은 없죠. 저도 통계학 전공은 아닙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는, 우리가 R에서 배운 변수와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자, 통계학에서의 변수는 우리가 연구, 조사, 관찰하고 싶은 대상의 특성을 말하며 키, 몸무게, 혈액형, 매출액, 습도, 미세먼지 농도 등등,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또 뉴메릭으로 이제 연속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만, 혈액형 이런 거는 우리가 또 범주형 자료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매출액, 습도, 농도 이것도 전부 다 뉴메리컬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죠. 맞나요?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알겠죠? 예. 그래서 단일 변수 자료, 그리고 이거를 일변량, 단일이라고 해서 일변량이라고 하고, 여러 개 다중 변수 자료, 얘는 마늘 다자를 써서 다변량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가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아무튼 단일 변수 자료는 하나의 변수로만 구성된 자료라고 해서 일변량 자료라고도 부르고요. 다중 변수는 두 개 이상의 변수로 된 자료, 다변량 자료라고 부르고, 특별히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자료를 이변량, 말 그대로 말장난 하는 거죠. 두 개의 변수니까 두 이자를 써서 이변량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R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좀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잘 알겠죠. 자, 단일 변수 자료는 그냥 거의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런데 다변량 자료, 다중 자료, 다중 변수 자료는 우리가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 정도가 전부 다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걸 넣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단일 변수라고 칭을 하진 않죠. 그냥 우리는 이걸 좀 저장 데이터 자료 구조가 벡터다. 그래서 뉴메릭 아니면 인티저 아니면 뭐 넘버형, 숫자형 벡터다 이렇게 우리는 불러요. 그죠? 맞나요? 하지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또 우리 뭐죠?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2차원 데이터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들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이제 지칭을 한다면, 이제 이거는 하나라고 해서 단일 변수라고도 하고, 이거는 여러 개니까 다중이라고 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R에서는 단일 변수 자료는 벡터, 다중 변수 자료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죠. 그리고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의 자료에서 하나의 열이 바로 제가 앞서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열을 컬럼이라고도 하고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도 하고, 통계 이 R에서는 변수라고도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str이라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관측값이 나오죠. observation. 맞나요? 그리고 나서 variable이 몇 개다라고 나오죠. 그죠? 아닌가요? 맞죠? 예.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열의 개수가 변수의 개수다라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그죠? 앞에서부터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이 컬럼이 될 수도 있고 속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변수라고도 칭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우리는. 그래서 단일 변수 자료, 다중 변수 자료, 범주형 자료, 연속형 자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단일 변수 자료는 자,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로 나눌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범주면 벡터일 거고 이거는 벡터가 될 거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다중 변수 자료일 때 범주형이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개의 이렇게 컬럼이 있다면 이렇게 만약에 2개, 3개 정도 있다 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예요? 성별이 범주가 될 수가 있고 맞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혈액형이 또 될 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죠? 그리고 주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디 사는 시군구 이런 거 맞죠? 네, 그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연속형 자료는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한 사람에 대한 키, 몸무게,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테고리가 한 놈은 단일, 한 놈은 다중이라는 뜻이죠. 그 차이가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변수 자료에는 각각 이렇게 둘 다 들어갈 수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차원, 이건 2차원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변수의 개수와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단일 변수냐, 단일 변수 중에서 범주냐 연속형이냐, 또 다중 변수 중에서 범주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뭔지 알고 나서 우리가 분석을 하더라도 분석을 해야겠죠. 이게 단일 변수 자료 중에서 범주형 자료니까 이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자라고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뭐죠? 단일 변수하고 다중 변수의 차이점을 알았다. 그죠?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었어요. 그죠? 벡터하고 팩터 그리고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 이 차이만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요까지 일단 하나 끊고요.